예술이 뭐냐? 참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같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런 작품을 한번 보시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걸 보면 우린 뭐 1초도 망설이지 않죠? 아, 이게 바로 예술이지 하고 바로 단정 짓습니다. 아름답죠. 기술도 완벽하죠. 역사적인 가치도 엄청나죠.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 모든 조건을 그냥 완벽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작품은 어떠세요? 칸딘스키 그림인데 딱 보면 우리가 아는 익숙한 형태는 거의 없어요. 작가가 뭘 말하려는 건지도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도 않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예술이 뭘까 하는 우리의 확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마르셀 듀샹의 작품인데 이건 뭐 아예 나는 예술이 아니거든? 하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아요. 아니, 평범한 자전거 바퀴가 대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예술의 정의는 그야말로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어쩌면 말이죠. 문제는 질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한 줄짜리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어쩌면 이 미스터리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이 예술이냐고 묻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접근법 자체를 확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한번 들어가 보죠. 과거에 똑똑했던 사상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어떤 단서들을 쫓았는지, 그리고 왜 결국 실패했는지 그 수사 기록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본질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예술 작품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 하나의 본질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에요. 뭐랄까, 모든 금이 금 원자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듯이 예술에도 그런 핵심 DNA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본질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예 작전을 바꿉니다. 질문을 바꿔버린 거죠. 예술이 대체 뭐야?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떤 걸 보고 예술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말로 돌려버린 셈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대충 이래요. 우리가 침대 옆에 켜놓은 스탠드 불빛 있잖아요. 그 불빛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칼로 자르듯이 선을 그을 순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스탠드는 가짜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경계가 좀 흐릿하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요. 예술은 정의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뭘까요? 그렇죠. 무엇이 예술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수사가 이렇게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대 미술이죠. 그리고 이 증인은 사건 현장을 완전히,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겁니다. 마르셀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들이죠. 공장에서 찍어낸 변기나 저 병 건조대 같은 거요. 그냥 아주 평범한 기성품을 미술관에 떡하니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 작품들이 진짜 골치 아픈 역설을 만들어내는데요. 보세요.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건 분명 예술작품으로 취급되죠. 그런데 저 물건 자체는 그냥 공장에서 만든 예술이 아닌 평범한 사물이잖아요. 예술이면서 동시에 예술이 아닌 이런 완전 모순적인 존재가 탄생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완벽한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비너스의 탄생과 공장에서 만든 소변기, 이 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이 사건은 그냥 영구 미제로 남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증거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해결책은 이거예요. 예술을 더 이상 개별 작품,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예술을 작가, 관객, 미술관, 비평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혹은 생태계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술계라는 시스템은 말하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미술사나 장례처럼 자기들만의 규칙과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닫힌 시스템의 얼굴이고요. 다른 한쪽은 사회나 문화, 정치 같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시스템의 얼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듀샹의 변기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보세요. 변기 자체는 우리 사회, 즉 열린 시스템의 그냥 평범한 공산품일 뿐이죠. 하지만 그게 작가의 선택을 받아서 미술관이라는 닫힌 시스템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술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술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 상자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 이게 예술이야 아니야 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작품은 예술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하고요. 아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